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수변도시 개발, 그리고 고군산 관광 개발, 그리고 태양광 발전 등 여러 가지 초기 개발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초대 사장으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공사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강팔문 사장으로부터 새만금 개발공사의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공사 사장으로 처음 이제 네. 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네.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빠른 것 같아요. 네, 거의 임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든지 초기 사장으로 지휘자로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겪었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18년 9월 21일 취임을 해가지고요. 공사가 동시에 함께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한 3년여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제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잡초만 우거지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3년여가 지나고 현재 지금 요즘은 둘러보면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육상 태양광 건설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공사 사옥 옆으로 남북도로가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3년이면 개통을 하게 되거든요. 또 주변에 공장과 상업용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중심에는 수변도시도 지금 착착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기틀을 마련하고 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 혼자서 출발했거든요. 네. 혼자 부임하셨고요. 예, 혼자 부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창립 직원으로 한 24명이 들어왔고 지금은 한 100여 명이 힘을 합쳐 새만금 사업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된 직원을 교육도 시켜서 제 역할을 자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거의 다 모두 구축을 그 사이에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을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요. 큰 숙제를 좀 마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기분 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좀 보람을 좀 느끼고 계신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보람을 느꼈다라고 한다는 것은 보람을 컸다라고 하면은 반면에 보면 어려운 일도 참 많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전북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업 주체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고 3년 동안 지낸 것은 전북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 네.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 출신입니다만은 그 새만금 성공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그 염원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30년이 희망고문이다 이런 말도 회자되고 있고요. 또 새만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새만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새만금은 성공한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또 도민들께 심어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만으로 있었던 사업들을 하나씩 착착 진행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공사의 핵심 가치로 이렇게 정하고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나 또 태양광 사업이나 일정보다도 항상 계속 당겨서 그 사업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 이제 3년 차밖에 안 됩니다만은
저희가 또 사업 이익을 393억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억 원의 사업 수익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사업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를 그동안 잡아온 거죠. 이 수익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그대로 재투입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393억 원의 사업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초기에 이런 그 소득이 생기게 된 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사업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원래는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거기서부터 사업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오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추정치를 제시를 하고 20년 동안의 사업이익이 발생되는 추정치를 제시를 하고 그 사업이익의 일부를 미리 저희가 이제 선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업이익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식의 사업 구도를 짜서 금년부터 사업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미리 받은 네, 맞습니다. 사업 이익이다. 네. 라고. 그러면은 뭐 미래에 받을 것을 갖다가 지금 받은 것이니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도 뭐 마찬가지 그러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사업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이익을 바로 투입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하는 사업이익은 그 시점에 가서야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내부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것이죠. 네. 그만큼 이제 그 사업 어떤 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큰 이점이 있다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새만금 수변도시가 말하자면 새만금 개발공사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그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제 수변도시가 상당히 빨리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매립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매립공사는 언제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매립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조성 사업은 계획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수변도시 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약 31개월 정도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쭉 추정해 보면 2023년 6월쯤이면 매립공사가 끝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 5월에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는 수변도시와 방조제를 연결하는 공사 진입로를 저희가 또 다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진입로요? 예, 네. 호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공사가 수월해진다. 네, 뭐 예. 이런 의미가 그 되겠군요. 안으로 이제 공사 차량이 들어가서 네. 여러 가지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호안을 만들고 있고, 호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준설과 매립이 이루어집니다. 금년에 약 25% 정도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2023년 6월이 되면 매립은 끝나게 되는데, 그 후부터 2024년까지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24년 말쯤이면은 기반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후에 또는 좀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반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땅을 만들었는데,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과 기업이 오지 않는다면 황량한 바람만 불 뿐이거든요. 소위 재원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수변 도시에 사람이 들어와서 교류하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그런 체제가 빨리 만들어져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학교, 방송사, 그리고 공공기관, 국립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하면 스마트 수변 도시가 새만금의 중심 역할을 저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수변도시의 뭐 매립과 조성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미리부터 해야 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수변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이렇게 지금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름만 들으면은 수변 도시 하면 네. 정말 꿈의 도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새만금 수변 도시의 어떤 그 컨셉과 네.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컨셉은 두바이의 그 팜 주메이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 많은 부자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수변 도시는 이런 팜 주메이라 같은 아름다운 워터프런트 공간에 친환경과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 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아일랜드형의 도시에 내부적으로 세 개 정도의 이런 수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500m 정도만 이동하면은 바로 수변 공간에 도달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도시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사업부지 35% 이상을 녹지와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거든요. 네. 그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도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된 지능형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유행을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시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수변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저렴하게 가장 낮은 수준의 저밀 도시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는 활용하면서 자연 속에서 쾌적하고 그리고 한적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명품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계획은 그렇게 어떤 그 이상적인 도시의 개념, 뭐 내용은 네, 뭐 계획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변 도시 하게 되면요 물과 네.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물이 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수질이 좋아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의 새만금호의 수질은 정말로 그 걱정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란도 계속이 되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변 도시 성공도 어렵지 않나,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는 또 해수유통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2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좀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2020년, 23년까지는 새만금호 상류의 오염원 관리를 좀 강화한다. 그리고 배수관문을 지금까지는 1일 한 번씩 열었는데 2번으로 좀 열도록 한다. 해서 새만금호 수질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질관리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에 대한 고민 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가 정책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 공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또한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계속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을 할 것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떻든 스마트 수변도시 생활 여건이 수질로 인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와 어떤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해수유통 관련 문제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뭐 배수관문 하루 2차례 네. 개문하는 상황, 그리고 뭐 수질 관리, 이건 현재 이런 조건과 가지고서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점이 제기될 그 시점에는 배수관문을 일을 한 번밖에 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씩 열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수질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더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죠. 왜냐하면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물은 계속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방조제는 막아져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하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도시를 만드는 데는 3등급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3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는 지금과 같은 그런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이 추진이 되면 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네, 이 문제도 이제 쭉 뭐 계속 논란이 계속 될 거고 논쟁이 이제 될 건데, 이 문제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정말 큰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새만금 개발공사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구역에서 네, 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발전 가동이 이제 내년 초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돼 있고 가동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육상 태양광 사업은 200메가와트입니다. 네. 1구역과 3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100메가와트씩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1구역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률이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구역은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약 한 32% 정도 진행을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1, 3구역 모두 내년 3월까지는 순차적으로 1구역이 좀 빠를 것입니다. 네. 상업 발전이 순차적으로 상업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 이제 지역 상생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네. 말하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것도 지역 어떤 기업들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네. 먼저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지역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슨 시공은 40% 이상을 지역업체한테 맡게 한다. 40%요? 네. 그다음에 기자재는 50% 이상을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채권을 발행을 해서 7% 수익률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외에도 자잘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주요 골자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 상생 방안에 따라서 1구역과 3구역에 공사의 40% 이상, 그 다음에 기자재의 50% 이상, 그리고 지역주민 채권도 지금 발행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쯤 되면 채권 발행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얻은 이익을 물론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하는 측면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그런 지역 상생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상생 방안을 저희가 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를 많이 쓰고 또 지역 기자를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덤으로 생기는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으로, 즉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여러 곳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속속 투자와 그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어디선가 이렇게 보탬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 기자재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 이런 걸 갖다가 보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제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아마 이것도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개발공사에서는 지역 참여
채권이요. 이걸 발행한 계획입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올해 안으로는 이제 발행을 할 거다라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 어떤 내용으로 발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익은 어느 정도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네. 있는 것인지 이게 네. 궁금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1구역, 3구역 모두 7%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민 참여 채권을 발행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1구역과 3구역을 합해서 약 한 215억 원 정도의 채권을 주민 참여 채권을 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지역 주민 1인당 어느 정도 매입 한도를 정할 것이냐, 뭐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 사항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모두 정해서 금융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안으로는 어떻든 발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좀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력 판매 단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1구역을 할 때는 킬로와트당 168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3구역을 저희가 금년 4월에 시작하는 3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차가 좀 있다 보니까 148원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 1년 몇 개월 사이에 20여 원이 떨어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매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7%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지역 상생 방안을 저희가 지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고 해서 다른 부분의 수익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꼭 지켜야 한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꼭 한 7%의 수익, 이것은 네. 보장을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인데요. 뭐 주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좀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 지역 참여 채권, 이건 언제쯤 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금년 중에 다 발행이 금년 됩니다. 중입니다. 네, 네. 예. 금년 중이라고 하면 이제 9월이 될지, 뭐 아마 10월이 10월은 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은 넘어야 될 것 예, 같다. 그 연말 가까이 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이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네.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이제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뭐 아직은 뭐 착공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먼저 사업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고군산군도에 신시도가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의 섬인데요. 네. 그리고 중간쯤에 문여도라는 섬이 있는데 신시도에서 문여도까지 그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입니다. 약 한 4.9km 정도 됩니다.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가장 긴 케이블카인데 해상 케이블카인데 3.2km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긴 구간을 케이블카를 놓게 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이제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군산시에서 이 절차를 행정구역상가가 군산시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또 환경영 평가도 받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년 동안 금년과 내년 1년 사이에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23년 1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이요? 예. 네. 그래서 24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한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군산군도에 섬이 63개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면 이 국민들께서 그 케이블카 위에서 서해 낙조도 즐기시고 그리고 한눈에 이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섬들을 또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가 새만금 내부 안쪽으로 도시를 만들고 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케이블카를 통해서 안에서 하나의 이제 그 태양광 사업도 단순히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광적 요소를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그 관광 개발 사업을 하면서 뭐 고군산 관광 케이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행정구역과 이제 걸치는 네, 구간이 네, 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군과 네. 관련 시군과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네.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행히 케이블카 건설 지역은 이제 군산시 지역이라서 네. 이렇게 다툼의 소지는 사실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새만금 사업 구역이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 관한 관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큰 관련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전라북도의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네. 정부의 출연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농림수산부가 출연 비율이 가장 네.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 출연기관인데 그렇지만 정부 기관이긴 하면서도 전라북도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그런 그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만금의 어떤 비전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역과의 어떤 협력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직접 한 3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지역과의 어떤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하는 사업은 사실은 국책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나 국책 사업이지만 지역과 밀접돼 있는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혜택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은 전라북도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의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먼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한 1조 8천억 정도 될 것으로, 1조 4천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또 신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만금 그런 사업 또한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성이 양호한 수상태양광과 리스크가 큰 관광사업 또 산업단지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수익이 그런 어려운 사업에 그대로 투입이 돼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그 사업도 성공하고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하나 예를 든다면 SK가 수상태양광을 인센티브로 해서 데이터 센터 등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알리백 기반의 스마트 그린 산단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리백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 한 400여 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납품하는 기업에게도 그걸 요구를 앞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주변에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그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 체인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면 효과가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새만금의 우리나라 제1호 그린 산단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린 산단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아리백으로 이어져서 그린 산단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만금의 기업이 유치되는 그런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저는 지역 발전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만금의 거대한 재생에너지 단지가 바로 산업의 원동력이다. 앞으로 네. 미래 산업의 네.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뭐 그린산단도 말씀을 하시고 알리100 단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산업의 흐름이 참 놀랍도록 빨리 여기 그렇습니다.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 변화 네. 그리고 코리아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업을 추진하는 데서도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튼 현재 우선은 뭐 미래의 산업은 미래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우선 현재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을 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 또 도시 사업, 관광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잘해야겠다 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변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옆쪽으로 제2, 제3의 도시개발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말씀하신 그런 그린 산단 또는 수소도시 이런 부분과 다 연계되어 있는데요. 제2도시는 중국과 인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 항만, 공항, 철도가 들어서는 것 등을 저희가 고려해서 항만 경제특구 도시로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만 경제특구요. 도시. 예. 그리고 제3의 도시는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태양광 단지가 여기 들어서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린 수소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3의 도시는 그런 구상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마트 수변도시 첫 번째 도시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부안 방면에 새만금 부지 한 120만 평 규모의 테마마을을 조성을 하고 또 50만 평 규모의 해양산업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마마을 사업은 웨스턴 리버라는 그 콘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사업은 현재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자가 다 선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새만금은 관광사업, 또 산업, 도시, 농업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할 사업들이 참 무궁무진하게 많이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뭐 성공 요소들, 관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무슨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은 매우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현재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잘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항만이나 공항이나 또 주요 도로 건설이나 이런 부분 등이 중요 인프라 건설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순조롭다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는데 이런 부분 등은 우리가 고민을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게 본궤도로 이 새만금 사업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과 관련된 주체들이 있는데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그 다음에 민간기업 이 등등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함께입니다만은 이런 그런 주체들 간에 소통하고 합심하는 것입니다. 네. 갈등하고 분열이 되면
사업이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30년 동안 흘러간 그 시간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흘러보낸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매우 핵심적이다.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합쳐도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힘을 모두 합쳐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새만금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푸동이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는데 벌써 거기는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해라는 2천만 도시의 배후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압력이 푸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또 송도신도시가 특별히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무슨 정치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배후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로 넘어가면서 송도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새만금에는 이런 배후 도시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 배후 도시들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이 성공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이 같은 SOC가 충분히 여기에 보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확립돼야 합니다. 그래야 배후 도시의 부족을 어느 정도나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이 첫째로 필요하다. 예, 그건 확실하게 그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리스크를 안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산업적 요인들이 좀 약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세금도 감면해 줘야 되고 또 금융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특별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토지 공급적 측면에서는 50년 임대 토지로 해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인을 느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되고 세금과 금융 측면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꼭 저는 이루어져야만이 새만금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효과는 이 지역, 전라북도에 대부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모두가 힘을 합치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강판문 사장을 우리가 이제 익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선거에도 나왔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선거에도 좀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활동하고 있는 것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선거에 대한 진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5년 반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뭐 변명을 좀 하자면 2달 전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께 알려드릴 시간도 너무 부족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익산의 상황을 둘러보면 지역 경제도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또 익산 시민들도 많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인구도 이제는 27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도심 공동화 현상, 또 폐기물과 같은 환경 문제, 이런 난제들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이 한
중요한 자질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정 능력이고, 둘째는 경영 능력이고, 셋째는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익산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 능력이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쇠퇴하는 이런 익산을 다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제가 해야 하는지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저는 피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네. 새만금 개발공사가 새만금 개발에 가장 앞장서는 천병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변도시 개발, 그리고 관광 개발 등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엔 앞으로 발전 흐름에 맞춰서 미래 산업의 개발 모델도 만들었으면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